부천시가 10억 원을 들여 구곡폭포 인근에 국민여가 캠핑장을 조성했습니다. 하지만 준공 6개월이 지나도록 문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현장 점검 360도에서 알아봤습니다. 원주 기업도시 조성이 15년 만에 완료됐습니다. 원주가 중부 내륙의 중심 도시로 도약하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기대와 함께 정주 여건 개선 등이 남은 과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양양군에서 침수된 바지선의 예인 작업이 사흘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낮은 수심 등으로 작업이 늦어지면서 주민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지자체들이 유휴공간을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민 자체의 새로운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강원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역 균형 발전을 목표로 추진된 원주 기업도시가 15년 만에 조성이 마무리됐습니다. 혁신도시에 이어 기업도시까지 생기면서 지식사업과 연구 기반이 한 도시에 모인 건 원주가 유일한데요. 원주가 중부 내륙의 중심 도시로 도약하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보완해야 할 부분도 남았습니다. 김선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급자족형 복합도시 원주 기업도시가 준공됐습니다. 지난 2005년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 차원에서 사업이 시작된 지 15년 만입니다. 원주시 지정면 일대 약 520만 제곱미터, 이 중 90만 제곱미터 정도를 차지하는 지식산업용지에 기업들이 입주합니다. 아파트 등이 들어서는 주거용지는 전국적인 주목을 받으며 분양이 100% 완료됐고 상업용지 역시 분양률 90%를 넘어섰습니다. 10월 말 기준 입주 기업은 모두 50곳, 3,000명이 넘는 일자리가 생겨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료기기와 제약, 바이오 헬스 기업들이 들어서면서 원주의 전략산업인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발전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한 도시에 한 분야의 산업과 연구 기반이 이렇게 집적되는 일은 원주 이전에도 없었고 아마 원주 이후에도 없을 것입니다. 아직 남아있는 신규 아파트 10여 곳의 입주까지 진행되면 연말까지 2만 명, 내년 말에는 인구 3만 명이 넘는 어엿한 신도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부지와 도로공사 등이 마무리되면서 신도시의 모습을 갖췄지만 공공시설과 생활편의시설 등 정주여건 개선은 여전히 과제로 남았습니다. 현재 기업도시 내 유일한 학교인 초등학교는 빗나간 수요 예측으로 교실이 부족한 상황. 또 다른 초등학교 설립이 추진되고 있지만 개교까지는 2년이 남았고 중학교 역시 내년에 개교할 예정이라 학생과 학부모들은 그동안 불편을 감수해야 합니다. 거기에 119 안전센터와 지구대는 신설까지 2년 정도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인프라를 갖추기 전까지 주민들의 불편을 덜 수 있는 대안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인구 증가에 따른 교통운전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시내와의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는 흥원면부터 소초면 구간 서부 우회도로는 경제성을 이유로 장기간 개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이 도로를 조기에 개설할 수 있도록 정부의 예산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출퇴근하는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시내와 접근성을 높이고 특히 국도대체 우회도로를 정부에서 조기 발주할 수 있도록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해 지역 균형 발전을 이끌겠다는 취지로 시작된 원주 기업도시. 15년 만에 결실을 발판으로 원주시가 50만 인구의 중부 내륙 거점 도시로 도약하게 될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선아입니다. 지난 3일 양양 기사문 앞바다에 바지선이 표류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바지선 아래쪽이 일부 파손되면서 현재는 모래톱 위에 걸린 상황인데요. 항구 입구에 바지선이 걸려 있어 인양해야 하는데 작업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더욱이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또 다른 주민 피해가 우려됩니다. 노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3일 바지선 표류 사고가 발생한 양양 기사문항입니다. 어선들이 조업을 하기 위해 항구 바깥으로 조심스럽게 운항합니다. 기름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설치됐던 오일 펜스 일부가 철거되면서 마을 어선들도 출항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런데 소형 어선이 사고 선박 근처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멈춰섭니다. 출입 통로에 있는 사고 선박을 피해가기엔 주변 수심이 낮아 이동이 어려운 겁니다. 특히 조업을 마치고 돌아오는 무거운 어선은 이동이 더욱 힘든 상황입니다. 보시다시피 배가 이 정도 파도에도 못 나가고 있습니다. 저 배가 서 있는 침수되어 있는 자리가
지금 배가 정상적으로 드나드는 자리인데 저 배 들어올 때는 짐을 싣고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이 항구를 다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기사문항 일대는 서퍼들에게 인기 있는 장소지만 사고 이후 파도를 타는 서퍼들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기름 유출 등 2차 피해 우려 때문에 서핑 강습이 취소됐기 때문입니다. 네, 월요일부터 기름 냄새가 많이 나서 일단 강습도 다 취소를 했고 위험한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추가적인 기름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바지선 내부 기름은 모두 제거된 상황. 그러나 인양 작업 과정에서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바지선 업체는 신중히 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입니다. 수중 조사를 해보니 파공 부위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가지고 파공 부위를 밀실을 하고 띄울 수 있는 이제 그런 방안으로 교정 수정 중에 있습니다. 사고 선박 업체는 인양 시점을 최대한 앞당긴다는 계획이지만 낮은 수심과 인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때문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노지영입니다. 강원도시장 군수협의회가 결의문을 채택하고 금강산 관광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강원도시장 군수협의회는 6일 홍천에서 열린 올해 두 번째 정례회에서 금강산 관광 재개 범강원도민 운동본부를 출범하며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해 협의회도 힘을 다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또 결의문을 통해 금강산 관광은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 한반도 평화의 상징으로 남북 정부는 현재의 경색 국면을 즉각 풀고 화해와 상생의 길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비와 시비 10억 원을 들여 만든 캠핑장이 준공된 지 6개월이 넘도록 문을 열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춘천시가 구곡폭포 인근에 조성한 국민 여가 캠핑장을 말하는데요. 주차장에서 800m나 떨어져 있는 데다 모닥불도 피우지 못하는 등 캠핑장으로서 부실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하는데요. 어찌된 영문일까요? 현장 점검 360도 장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춘천 대표 관광지인 구곡폭포 등산로 한쪽에 노란색 콘크리트 건물 5개 동이 놓여 있습니다. 춘천시가 올해 초 조성한 국민여가 캠핑장입니다. 숙박시설 5개 동과 텐트를 칠 수 있는 나무데크 15개로 구성됐는데 국비를 포함해 예산 10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지난 1월 시범 운영을 한 뒤 2달 뒤인 3월부터 본운영에 들어갈 계획이었지만 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처럼 캠핑장은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캠핑장 부지가 구곡폭포 관광지 안쪽에 그것도 주차장에서 800m가량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차량으로 갈 수 없다 보니 텐트부터 각종 장비는 물론이고 하다못해 음식까지 짊어지고 날라야 하는 형편입니다. 여기에 명색이 캠핑장이지만 모닥불과 같은 화기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등산로 바로 옆에 있어 행동에도 여러 가지 제약을 받습니다. 캠핑장 부지 선정에 의문이 드는 부분입니다. 춘천 강촌관광지 일대에 체류형 관광지를 만들겠다는 당초 춘천시의 사업 의도는 사실상 무산된 겁니다. 사업 착수 전에도 이 같은 문제는 여러 차례 지적됐습니다. 당시 춘천시의회 산업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야영장의 모습이 계획과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고 관광지 인근 숙박업주들의 민원을 들어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사업을 한 차례 부결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춘천시는 사업 추진을 강행했고 지금처럼 개점 휴업 상태에 빠진 겁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춘천시는 캠핑장이 아닌 글램핑장으로 변경하려 했지만 국비를 지원받은 사업이라 이마저도 불가한 상황. 우선 짐을 실어 나를 수 있는 전동 카트 2대를 도입하고 실내 취사시설을 추가해 이용객을 모집한다는 계획입니다. 냉장고, 전자레인지, 밥솥, 기타 등등의 이불까지도 저희가 제공할 예정입니다. 12월쯤에 저희가 개장을 해서 먼저 시범 운영을 한번 거쳐서 그 이후에 1월부터는 고객님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지만 계획 단계부터 실행까지 현장 여건도 확인하지 않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해 예산을 낭비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 지난 5월 8명의 사상자를 낸 강릉과학산업단지 수소탱크 폭발 사고는 시설 설계부터 관리까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경찰 수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강릉경찰서는 6일 강릉과학산업단지 수소탱크 폭발 사고 관련 기관과 기업체 관계자 10명을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해 이 중 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9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수소탱크 내부로 산소가 과다하게 유입된 상태에서 정전기 불꽃 등이 발생해 화학적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폭발 사고 원인을 분석한 결과라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지난 5일 저녁 7시 20분쯤 원주시 평원동 원주중앙시장의 한 식당에서 부탄가스가 폭발했습니다. 이 사고로 식당 유리창이 깨지고 가게 주인 55살 김모 씨가 가벼운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숯을 피우는 과정에서 부탄가스통이 폭발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용객이 적어 문을 닫았던 동해 고래화석박물관이 주민들을 위한 복합문화 커뮤니티 공간으로 새롭게 탈바꿈했다고 합니다. 이름을 짓고 브랜드를 개발하는 과정에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했다고 하는데요. 주민 자체의 새로운 모델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박건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해시 망상해변 바로 앞에 지역 주민들을 위한 복합문화 커뮤니티 공간이 문을 열었습니다. 해가 뜨는 곳에서 만나는 행복한 책의뜰이라는 의미에서 망상 해뜰 책들로 이름 지어졌습니다. 원래 망상 동사무소로 쓰이다 용도가 사라지면서 고래화석 박물관으로 운영됐던 곳입니다. 하지만 이용객이 줄면서 2013년 이후에는 아예 문을 닫았는데 정부 공모 사업에 선정되면서 책을 주제로 한 지역 문화공간으로 거듭난 겁니다. 망상 해뜰 책들 내부에는 카페와 세미나실, 특산품 판매장 등 다양한 시설이 들어섰습니다. 여기에 바닷가 도서관, 야외 놀이터 등 시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공간도 배치됐습니다. 협동조합으로 1층에는 카페와 농산물을 판매를 하고요. 2층에는 여기가 조금 외지이다 보니까 도서관에 가고 싶은 어르신들이 많아도 그러니까 가까운 곳이 없었기 때문에 도서관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민원이 되게 많았어요. 이곳의 명칭과 브랜드를 개발하는 과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한 점도 눈길을 끕니다. 주민들이 직접 제안하고 참여하면서 자발적인 도서 기증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민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동해시는 앞으로 동해시 근로자복지회관 일부를 리모델링해 청년들을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세월이 지나서 좀 노후되고 시민들의 활용률이 떨어진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 공간을 최대한 발굴해서 주민들의 유휴 공간과 주민 소통 공간으로 돌려주기 위해서 이제 많은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얼마 전 원주에서도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하던 옛 법원 건물을 문화 전시 공간으로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유휴 공간을 활용해서 시민들과 함께 이 공간을 먼저 어떻게 한번 써보는지 실험적인 도전을 해본 다음에 이 유휴 공간이 어떤 식으로 이제 앞으로 나아갈지에 대한 방향을 정립하는 점이 있고요. 사용하지 않는 공공시설을 주민들에게 돌려주고 스스로 주민자치를 이뤄가도록 지원하는 다양한 시도. 침체된 지역사회에 활기를 불어넣고 지역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는 새로운 전환점이 될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태풍 미탁 피해가 집중됐던 삼척 지역의 복구 사업비가 1,034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삼척시는 태풍 미탁으로 이재민 640여 세대가 발생했으며 주택 670여 채, 도로 76곳 등 모두 270억 원이 넘는 피해액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척시는 특히 피해가 집중됐던 원더급 신남마을과 근덕면 용화마을 등에 대한 한국예산 복구 사업을 집중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삼척 지역은 특별 재난구역 국고 추가 지원 대상에 포함돼 국비를 75%가량 지원받게 됐습니다. 내년 1월 항만대기질법 시행을 앞두고 동해안과 묵호항이 항만대기질 관리구역에서 제외되면서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입법 예고한 해당 법 시행령에서 대도시에 인접한 부산항과 인천항, 평택 단진항 등을 항만대기질 관리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동해안주변 지역사회 단체들은 시멘트와 석탄 등을 취급하는 동해안 묵호항이 제외됐다며 이를 조정해달라는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항만대기질법은 항만 지역의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난 4월 제정됐습니다. 우리 지역의 사건, 사고와 또 다양한 소식들을 살펴보는 뉴스인사이드 시간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커지고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외출이 더 힘드실 텐데요. 양구군이 버스 정류장 12곳에 온열의자와 바람막이를 설치해 주민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온열의자는 주민들이 농어촌 버스를 이용하는 오전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작동되고 바람막이는 강한 바람에도 견딜 수 있도록 투명 아크릴판으로 제작됐다고 합니다. 생활 속의 작은 배려가 거리 곳곳에 온기를 불어넣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박과 마약, 술에 중독된다는 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다는 뜻일 텐데요. 요즘 이 같은 중독 문제가 갈수록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춘천에서는 중독 없는 건강한 강원을 만들기 위한 캠페인이 열렸는데요. 시민들에게 중독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과 그로 인한 위험성을 알렸습니다. 도민 모두가 중독에 빠지지 않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가게가 문을 열고 또 닫는 상황에서 몇십 년째 대를 이어 한 가게를 운영한다는 건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정부가 이런 가게들을 지원하는 100년 가게 육성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평창에서는 처음으로 봉평 전통시장의 대응상회가 100년 가게로 선정됐는데 1963년부터 시장에서 지역 특산물과 잡곡을 판매하는 가게인데 아버지에 이어서 지금은 아들이 물려받아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통과 특색 있는 이런 가게들이 지역에 더욱더 많이 나온다면 좋겠습니다. 강원랜드 복지재단에서 6일 태백시 자원봉사센터 소속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김장 나눔 행사를 가졌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김장 나눔 행사는 지난 2008년부터 지금까지 이어진 강원랜드 복지재단의 대표적인 나눔 행사 중 하나인데요. 폐광 지역 취약계층 3,400가구에 김장김치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6일 제4대 강릉 원주대학교 총장 임용 후보자 추천 선거가 실시돼 회계학과 반선섭 교수와 생명화학공학과 정강현 교수가 1순위와 2순위로 선출됐다고 합니다. 이번 선거는 교직원과 학생들 모두가 투표에 참여하는 직선제로 치러졌는데요. 2명의 후보는 학교 검증위원회를 거쳐 교육부 장관의 제청으로 최종 임명됩니다. 지금까지 뉴스인사이드였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 우리도 저녁 맑겠지만 영동 지역은 오후부터 5에서 20mm 정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오전까지는 국내외 미세먼지가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오후부터는 미세먼지 걱정이 사라지겠습니다. 북서쪽에서 차고 깨끗한 공기가 밀려오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퇴근길에는 찬바람이 불며 기온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절기상 계절이 겨울로 접어든다는 입동인 금요일에는 반짝 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7일 목요일 아침 기온 춘천 4도, 원주 6도, 강릉 11도가 예상됩니다. 한낮 기온 춘천과 속초 15도, 강릉 17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영서 지역 하늘은 맑겠지만 입동인 금요일은 아침 기온이 0도를 기록하는 등 올 가을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휴일부터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영동 지역 비 소식이 잦습니다. 입동 추위는 일요일까지 이어진 뒤 풀리겠지만 다음 주 후반에는 이번 주보다 더 강한 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지역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앞바다로는 비가 오겠고 파도의 높이도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지영민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